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가 계속적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전세를 놓을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전월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씨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박사입니다. 어쨌든 주로 정치 관련 이슈를 다루는 우리 미디어씨이긴 하지만 또 부동산 이게 또 뭐 정치하고 무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정권이 바뀌기도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정권이 바뀌면 많은 정책들이 이제 방향이 바뀌고 리세팅이 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 부동산 관련 정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제 1년이 거의 다 와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을 딱 보는데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셋집 보러 갔는데 7팀이 줄 서서 구경한다. 1년 새 반토막 난 서울 전세 시장. 실제로 이 한국일보 기사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 정말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 할 거 없이 직접 뭐 동네 부동산을 찾아가 본다던가 아니면 뭐 찾아가기엔 바쁘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가지고 전세 물건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한 1000세대, 2000세대짜리 대단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모든 단지들이 다 전세가 뭐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2000세대 대단지에서도 전세가 0건, 월세만 몇 개 뭐 이런 단지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세가 이렇게 적은 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 이제 존재하려면 이른바 자기 본인 거주하는 집 말고 추가로 뭐 2주택을 소유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그런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질문사항이 핵심입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를 공급해 주려고 했었을 때 네. 당연한 얘기지만 1주택자는 이게 공급이 아니에요.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을 것이고 네. 만에 하나 전세를 놓았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내가 다른 집에서 전월세를 산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순수한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유지하는 시장이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뭐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임대차로 먼저 시작을 한 것도 저는 아주 중요하다 보는데 다들 지금 부동산 가격 가지고만 얘기하지 임대차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들 왜 임대차 논리가 좀 뒷선으로 밀리고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뭐 가격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비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집 마련합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주택인데 집값이 왜 이렇게 비쌀까? 이거는 좀 가격이 잘못된 것 같아. 거품을 빼야 돼. 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었을 때 뭔가 적을 찾는 거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진보 정권 혹은 진보 시장 시절에 정비 사업들을 다들 이제 규제하고 이제 정비 구역들을 해제하고 했었던 리턴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공급량이 실제로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집권 정당이 민주당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잘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집값은 올라갔지만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로 찾아야 되는데 그게 다주택자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아갔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정부 오니까 다주택자들이 마귀라는 얘기까지 마귀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했죠. 이제 마귀에게 양심까지 판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다주택자들이 문제다. 이 사람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요. 자, 그러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보는 거죠. 1차원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내가 필요로 한 주택 외로 추가 주택을 더 보유해 이 투기꾼들 이걸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를 옥죄입니다. 옥죄니까 팔겠죠. 1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양극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이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내가 강남에도 집이 한 채 있고 강북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어요. 어느 순서대로 팔까요? 이거는 이미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영민 비서실장도 보여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강남의 고속터미널 앞에 무슨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청주에 있었는데
청주에 있는 집을 팔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도 한강변 보이는 쪽에 초고가 아파트가 있고 아마 용인 쪽에 부부가 네. 아마 같이 공동 소유인지 따로 소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용인 아파트를 팔았대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여줬잖아 그분들이. 이거는 사실 뭐 그분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아니, 떠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여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치인으로서 그게 도덕적으로 옳으냐라는 비판은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다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극화가 나타나는 게 지금 지방 집값이 매우 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방 집값이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숫자로 규제를 하니까 지방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 세금 규제 이렇게 되는데 서울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똘똘한 한 채가 맞아요. 되니까 그래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주택자 규제는 양극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집값 상승 즉 내가 원하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됐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문제점이 전월세 대란이 온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를 없앴다고 쳐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 옥죄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양극화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똘똘한 한 채로 가도 보유세 장난 아니게 높일 거고 분명 뭔가를 해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1차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뭔가 좋은 일이 나올기가 어려워 보여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모든 대책들이 임대차 공급을 줄이는 식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내 집 한 채 있다 치고 나머지 주택들을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주택자를 다 해소하라고 해요. 예. 그럼 이제 1주택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차는 누가 공급을 해주죠? 임대차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다주택자를 해소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현재 서울 25개구 그리고 경기 남부 주요 12개 지역을 묶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매매가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전월세가 하나씩 사라진다. 라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전월세가 계속적으로 사라지다 보니까 전세를 놓을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전월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아마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임대차 할 수 있는 주택의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그 특혜를 주는 게 세금상에. 근데 그거를 이 정부 들어서 또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이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제 180도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또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는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켜야겠다라는 취지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시가격 6억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갖다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 유예해주고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준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주겠다라는 식으로 갖다가 세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예. 대신 위무임대기간 8년 동안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정확하게는 임대주택에 등록한 사람들은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높이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조금 안정시키는 식으로 제도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 시장은 안정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값이 엄청나게 높아졌던 거지. 예를 들어서 2017년도 파리 대책 나오고서 집값 한번 또 뛰고 9.13 대책 또 나오면서 이제 또 뛰고 이런 식으로 각종 대책들이 나오면서 집값이 안정이 안 되어 왔었는데 그래도 임대주택 시장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런 비판에 직면합니다. 다주택자를 양성했다. 임대사업자로 묶어버리면 8년 동안 매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물이 잠겨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집값을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소급해가지고 혜택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절반만 임대 요건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제 페널티 없이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 그리고 원래는 위무 임대 기간 장기 보유 특별공제 8년 채우게 되면 50% 10년 채우면 70%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사실상 위무 임대 기간 충족하게 되면 8년 되자마자 직권 말소를 해버려가지고 강제로 매물 출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엎었어요. 그랬었던 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주택임대사업자 지금 그래도 안 팔고서 버티는 사람들도 마저 매물을
강제적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압박 정책 때문에 다주택자 상당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팔았다고 우리 김 박사님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2026년도 5월 9일 전까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야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월 9일 전까지 어떻게든 다주택자들은 많이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한강벨트들은 좀 조정도 됐었지만 네. 그러거나 말거나 외곽 지역들은 더 가격이 올랐다고. 올랐다. 예.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매물들이 실제로 막 너도 나도 몰려서 나오는데 네. 아무래도 고가 주택들은 대출 규제가 다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보고 팔라고는 하지만 살 수 있게는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또 접근이 가능한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 현금 부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사람들만 논한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래들이 됐는데 5월 9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현장에 매물이 싹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팔아도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안 파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게 파는 되는 거죠. 겁니다. 그 양도세 부담 때문에.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로 하게 되면 2주택자는 20% 중과,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율이 종소세율이랑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최고 세율이 45%인데 네. 30% 중과하면 75%죠. 여기서 지방세를 더 붙이게 되면 최고 82.5%입니다. 그러면 내가 번 양도 차익에 대해서 82.5% 세금을 내라고 하면 안 팔아. 정확히 못 팔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일단 다 올 스톱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물 잠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를 관통합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 얘기도 했었지만 앞서서 주택임대사업자 얘기도 하셨었던 게 정부가 바보는 또 아니거든요. 이게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26년도 5월 12일인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바로 오전에 어떤 내용을 발표했느냐. 네. 이제 비거주 1주택자 역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시적 예외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세입자의 퇴거 동의서, 승낙서가 있지 않는 이상은 매도가 안 되는데 이런 승낙서 없이도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아니냐 이런데 논란을 피운 거잖아요. 한시적 갭 투자긴 하겠죠. 그래도 네. 이걸 완전히 갭 투자라고 네.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는 결국은 새 만기 이제 1년이든 1년 반이든 거의 맥시멈 꽉꽉 운 좋게 채웠다라고 해서 2년은 가까이 내가 채워나갔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2년 뒤에는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결국은 대출 규제는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입주할 생각이 있었는데 당장 실거주할 생각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지방에서 서울로 실거주 의사는 있지만 당장은 아직 애 학군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나중에 들어갈 의사가 있었다. 혹은 진짜 돈이 조금 모자랐어. 지금 당장 대출을 받기에는 돈이 모자라. 내가 한 1년이든 1년 반이든 그 사이에 열심히 벌어가지고 메꿔 넣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만 현실적으로 작은 스케줄이 되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매수자한테 특별하게 어마어마한 유의미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매도를 못하는 상황, 제 세입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었던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해주겠다 쪽으로 측면을 맞출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도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매물을 내놓게끔 하겠다라는 측면을 보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미 양도세 중간에 시행됐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까 다주택자를 못 판다는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도 토지거래 허가 예외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1주택자가 팔아봤자 얼마나 팔겠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냐? 지방선거 끝나면 세금 규제가 무언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퇴로는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회피해서 팔 수 있도록의 퇴로는 열어놨는데 근데 굳이 1주택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거든요. 굳이 왜 이렇게 빨리 팔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토끼몰이를 하기 시작할 거란 거죠. 이제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본격적으로 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SNS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는데 이제 언론에서 막 많이들 다루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 6월 3일자로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지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슈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꺼내겠죠. 일단은 당선되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장기부유 특별공제 얘기를 다시금 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부유 특별공제 혜택 줄일 테니까 파세요라고 이제 몰아갈 거고요. 그거에 위한 사전 포석을 지금 미리 깐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기 보유자한테 특별 공제라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말씀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투기를 해서 폭리를 취한 것처럼 투기 세력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강남에 옛날에 뭐 집이 웬만한 아파트가 한 2억 정도 됐다 그래 20년 전에. 그럼 그게 지금 20억, 30억, 40억까지 되잖아요. 주식도 몇 배가 올랐고 그러면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거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전에 2억에 샀던 집을 지금 30억에 팔았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 28억에 대해서 세금으로 거의 다 이제 가져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분이 손해 준 게 5, 6억을 주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집을 사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우리 헌법에도 예. 어떤 내용이 있냐면 헌법 14조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혜라고 얘기하거든요. 특혜가 아니죠. 아마 댓글 중에 분명 저 부동산 앞제비 투기꾼들의 네. 대변인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이게 우리는- 그게 문제인가 아닌가 크게 생각은 안 해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20년 전에 그냥 2, 3억에 산 집이야. 우리가 통계 자료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통계 자료 봤을 때 2000년 그 시점과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통화량만 5배가 넘게 풀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1억짜리 집은 5억이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쵸. 10억짜리 집은 50억이 되는 게 당연한 맞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대로 우리가 명목 가치와 실질 가치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경제학에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짜장면 가격 옛날에 저 1,000원에 사 먹었는데 왜 지금 지금 10,000원을 10,000원. 달라고 합니까? 그죠. 사기꾼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 상승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방어해주고자 하는 게 그런 혜택이었던 거고 거주 이전의 자유. 그래서 진짜 오히려 중간중간 갈아탄 사람들은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중간중간 세금을 내가 끊어내면서 내가 20억에 사서 뭐 25억에 또 한번 팔고 25억에 사서 뭐 30억에 팔고 오히려 그런 게 투기를 더 양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단한 건데 1주택으로 20년을 보유했다. 이런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쵸.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내 집에서 난 그렇죠. 부동산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죠. 내 집 마련해가지고 장기간 뭐 20년이든 살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양도 차익이 크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뭐 예를 들어 혜택을 감소시키겠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게 실제로 지금 진보 진영에서 입법 발의된 거 보게 되면 어떤 안이 있냐. 보유 기간을 삭제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 대한 40%를 없애고 그냥 1년 거주당 8%씩 해서 80%를 만들겠다. 실제로 이제 실거주 10년을 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단순히 보유만 10년 한 사람한테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게 맞냐라는 식으로 또 프레임을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 거꾸로 10년 동안 거주한 사람은 그렇다 쳐요. 10년 동안 보유만 한 사람은 투기꾼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1주택자였어요. 보유하고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이게 실거주를 안 하면 다 투기꾼이다라는 인식을 지금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프레임으로 움직이게 되면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비거주 1주택이고 뭐고 간에 무조건적으로 다 실거주를 해. 그럼 모두 다 같이 실거주 1주택자가 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행복한 사회인가? 그건 전월세 공급을 누가 해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임대주택 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라는 건 해야죠. 예를 들어 진짜 그렇다고 해서 투기를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방치시키냐. 네.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하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걸 못 건들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결국 임대차 시장 혼란을 감안하더라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칼을 뽑았다라고 하려고 하면 그래서 칼을 뽑기 전에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면 적어도 정부의 임대주택 물량을 좀 대폭 늘리고서 한다던가 뭔가 피해를 완충시킬 수 있는 사항을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정부의 임대주택 비율은 뻔한데 민간 임대주택 시장만 다 옥죄해버리면 전월세 가격 폭등은 예상되는 수순이고 그런데 정부는 임대차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도 국토부 1차관께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비거주 1주택자도 팔라고 하면 지금 임대차 물량 계속 또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은 뒷전으로 밀어두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